창업경심사의 오병록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새로운 주제의 창업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렌터카 창업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창업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적었지만, 저희 창업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지,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주제들을 다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고, 뭐 아이템으로 따진다면 외식업 창업, 뭐 카페 창업,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일반적인 아이템들을 다뤘지만, 오늘처럼 이제 좀 특수한 분야로 가서 창업 아이템을 다루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제로 교육을 진행을 할 거여서 여러분들 기대도 하실 것 같고,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준 것 같아요. 오늘 신청자가 100명이 넘는 걸 보면 렌터카 창업에 관심들이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은 대략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걸로는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건데, 뭐 4시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2시간 정도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창업교육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계속 이제 무료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주로 이제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요일이죠. 자, 최근에는 좀 드물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사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창업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원격 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원격 교육으로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저희 회사 교육,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주로 참석자들이 뭐 창업교육이라고 하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좀 멀리서 온다고 해도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창업교육은.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원격 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 교육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코로나는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창업교육이나 소상공인교육 같은 경우를 주로 원격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창업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창업교육신문에 창업교육이나 또 기타 다른 뭐 프랜차이즈 교육이나 소상공인 교육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은 렌터카 창업 때문에 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뭐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특수상권에 대한 창업 교육을 한다든지 특히나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시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뭐 정보공개서 특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의 창업 교육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렌터카 창업처럼 특정한 업종이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창업 교육도 점차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아이템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빨래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치킨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오늘 렌터카라든지 이렇게 많이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가 그런 업종들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교육은 역시 여러분들 창업을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업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분이 성공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몇 시간 받는다고 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성공이 너무 쉽겠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렌터카 창업도 여러분들이 렌터카를 매번 이용할 텐데 실제로 렌터카로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고요. 또 설령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을 거고 뭐 시설도 주차장도 갖추고 차도 몇 대 이상 갖추고 하려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창업 아이템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그런 아이템이라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뭐 음식점 창업과 똑같이 그리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창업 방법으로서 렌터카 창업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렌터카 창업이라는 걸 알게 하고 또 어차피 창업을 할 거라면 실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도 저희 창업 경영신문의 창업 교육은 그런 개념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안심 창업이라는 용어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창업의 실패를 줄여주는 역할은 할지언정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그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약간의 홍보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저희 창업경영신문 본사의 홍보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전국에 걸쳐서 저희 지역센터들이 존재를 해요. 저희 시군구 단위로 저희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건 여러분이 창업을 해야 될 때 뭔가 전문가의 도움 또는 믿을 만한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면서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컨설턴트들도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언젠가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컨설팅에 직접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뭐 지금까지 몰랐다면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창업경영신문 원격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는 실제 이름은 창업경영신문 창업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룹은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를 했다면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창업경영신문 창업아카데미의 그룹을 찾으셔서 검색을 하셔서 가입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무료 가입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오늘 교육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오늘 그 주제가 다른 여러 가지 창업 교육들이 동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창업 자료들 또는 발표 자료들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아마 오늘 렌터카 창업에 대한 발표 자료도 저희가 여기에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창업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으시면 오늘 교육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창업 교육들에 대한 발표 자료라든지 때로는 동영상 녹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사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 전문가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정해서 가급적이면 부분적으로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가 뭐 길어져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창업교육과 페이스북 그룹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인 렌터카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렌터카 창업에 대한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렌터카 창업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여러분과 똑같이 교육을 끝까지 들을 거고요. 그래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렌터카 창업, 실제로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렌터카 창업에 대해서 매번 경험하고 있는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아주실 분은 웨이 렌트카라고 하는
기업의 홍보팀장 이선광 팀장님 지금 나와 계시고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선광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이선광 팀장님께 넘겨드리고 오늘 교육은 이선광 팀장님의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와서 여러분의 질의응답들을 이선광 팀장님과 함께 해결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할게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일단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최우선적으로 제가 이선광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렌터카 창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렌터카 창업에 대한 교육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렌터카 창업 교육 및 안내를 도와드릴 웨이렌터카 이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다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간략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렌터카 관련업에 7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렌터카와 고객들을 플랫폼으로 이어주는 앱 서비스인 카플렛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하였고요. 카플렛 브랜드가 다행히도 성공을 나름 거둬서 현재 아실 수도 있겠지만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시리즈 C 2천억 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휴맥스 모빌리티 소속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전략적인 앱 서비스 공급 회사인 헤론웨이를 창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육 드리기에 앞서 현 시점에서 보통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는다고 하시면 치킨집이나 말씀 앞전에 주셨던 카페를 생각하시는 게 보통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며칠 전에 가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에 코엑스에서 열린 창업 박람회에 다녀왔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음식점과 카페 창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하기도 쉽고 또한 그만큼 많은 데에는 분명 경쟁도 치열해서 자칫 잘못하면 퇴색되기도 쉬울 수도 있는 창업 아이템이 음식점이나 카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창업률도 높은 만큼 패전율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 이외에도 골프 연습장 창업,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던 아이템은 무인 창업이었습니다. 무인 카페, 무인 필라테스실 등등 무인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사람의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기에 운영면에서는 편안하겠지만 과연 그 편안함이 매출로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고요. 제가 다녀온 창업 박람회는 이게 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곳에 렌터카 관련 창업 부스를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신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렌터카 창업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서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아이템은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신박하고 신기하고 궁금하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참여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무인 창업처럼 편안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 렌터카는 사람의 리소스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즉 열과 성을 다하는 만큼 매출도 그만큼 따라오는 구조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몸이 편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 교육을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만큼 매출을 올리고 싶은 열정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렌터카 창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 드리기에 앞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공유 화면으로 띄우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웨이렌터카 소속이어서 이렇게 저희 자료에 웨이가 좀 로고가 첨부되어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관해서 목차를 좀 나눠봤습니다. 렌터카를 일단은 그 첫 번째 렌터카 사업의 이해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운영을 생각하신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렌터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고 약간은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안에는 첫 번째 차량 공유 시장 현황이 있고, 두 번째로 렌터카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인 형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지점 사업자 형태까지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창업 및 비용 분석입니다. 수익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초기 창업 비용부터 수익 분석, 그리고 타 프랜차이즈 비교 분석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렌터카는 매력적인 것이 사람이 아닌 차가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사람이 일을 안 할 때에도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무인과도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돈을 벌기 위해서까지의 어떠한 영업 행위가 필요하고 그 방법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반인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실제 렌터카를 운영하는 분의 인터뷰를 통한 성공 사례에 대하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렌터카 창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께서 또 하나의 지점, 즉 법인을 창업하고 뻗어나가는 구조가 많고요. 즉 개인이 다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점포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수익성 또한 좋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인식도 예전과는 다르게 잘 아시겠지만 법인에서도 하허호 차량, 렌터카 차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출고함으로써 렌터카의 인식 또한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함에 앞서 보통 이제 신문 기사들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시장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판매 시장의 성장률이 현저히 더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차량 공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표상의 연도가 다른 이유는 실제 노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주 소비층 연령이 30대부터 50대까지 차량 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차 한 대의 소유보다 쉐어링 문화, 즉 공유 형태의 소비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공유의 성향으로 현재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이번에 상장 예정인 소카와 같은 차량 국유 모델 사업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렌터카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고, 렌터카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에 따른 환경 또한 많이 조성돼서 이전에 비해 손쉽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히 렌터카 사업은 잘 아시는 단기 렌트카, 그리고 월렌트, 즉 구도 서비스 시장이 급증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렌터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빌리는 상품, 즉 대기업에서 금융상품을 매개로 실차량 할부 구매 성향을 띠는 신차 장기 렌터카가 있고요. 예를 들면 롯데와 SK 같은 대기업, 그리고 일반 신차 장기 렌터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오른쪽에 있는 한 법인의 소유 차량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대여해주는 서비스인 단기 렌터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렌터카 설립에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점이 아닌 현재 렌터카 법인 형태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 지점 형태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지점 형태가 아닌 렌터카 본점 기준 형태의 창업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조를 일단은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은 본점 창업을 시작하려면 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시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 또는 도지사인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아래의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렌터카 본점, 즉 본사의 개념인 법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을 보시면 물론 본사 기준입니다. 신차 또는 구매 1년 미만의 차량이 50대가 필요합니다. 렌터카는 본점의 기준으로는 한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인 차량, 즉 신차량이 50대가 구비가 되어 있다는 확인이 되어야 렌터카 본점 법인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차량 한 대당 13제곱미터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전화나 팩스 등의 전만 요건을 갖춘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방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충청도 공주에 같은 경우 신차 기준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본점 기준이 갖춰집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주, 강진, 장성군 또한 20대 이상의 앞서 말씀드린 신차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20대 이상이 있으면 본점 설립이 가능하며 안성시는 30대 기준으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갖춰질 경우 본점, 즉 본사 개념의 법인 사업은 영위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지금 초기 보험료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업용 차량 또한 일반 차량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의 초기 보험료를 보시면 26세 기준 승용 차량 105만 원, 그리고 승합 차량은 100만 원, 21세 승용 기준은 170만 원, 승합 기준은 165만 원입니다. 일반 차량과 같이 보험 연령이 낮게 되면 그만큼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21세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렌터카 본점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량은 신차량 50대가 필요하고요. 본점 창업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시작이 가능하고 법인 등록 비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명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약 200만 원 가량의 등기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기가 많고 가성비가 좋은 현대의 아반떼와 기아의 K5 기준 50대로 보았을 때 12억 8천만 원 가량입니다. 거의 모두 차량 구매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가의 1층 사무실로 했을 때 보증금과 함께 월세 200만 원 가량이 지출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이제 본점 법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차량 구매 비용으로 토탈 12억 8천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차량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 본점 기준의 창업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 5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점 사업자의 운영 형태를 통하여 많은 분들께서 렌터카 창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그 지점 사업자의 형태의 운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어딜 가나 불법이 기승한다고 하긴 하지만 렌터카도 존재하게 되는데 지점 사업자의 형태에 대해서 분류를 나누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불법 지입 형태의 모습을 띤 렌터카 운영자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기존 렌터카 법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기생의 형태로 렌터카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입 형태로 내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불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은 재반 사항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지점을 내려면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기타 사항이 많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께서 보통 불법으로 창업을 하시고요. 사실 창업도 아닙니다. 네,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본점 명의로 차를 출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본점은
그 지금 불법으로 하는 그 대표자가 아닌 기생하여 할 수 있는 일반 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본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므로 차량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수익의 경우에는 현금이나 해당 법인 통장으로 받고 그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동하는 매출의 형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소유도 다른 본점의 법인 형태이고 세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가능할 수 있으나 엄연한 불법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점이 취하는 이익은 해당 차량 대당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불법 형태의 지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하는 이유는 정식적인 지점사업자 절차를 밟으려면 복잡한 행정구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적인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합법적 형태의 지점사업 창업에 관하여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칭으로 A라는 법인의 등기사업자를 신청하게 되고 지점사업자, 즉 지배인께서 대표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도 지점 앞으로 가져감으로써 차량의 소유권, 즉 자산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 시스템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 사업 절차 및 행정상의 약간의 복잡함은 저희가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불법 지입 형태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적은 대수로 불법을 이제 저지르면서 자행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렌터카 수입 형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매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본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지점 창업에 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렇게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은 10대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불법을 배제하고 정식적으로 하는 비용과 수익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구매 비용을 아반떼와 K5 10대로 가정하여 잡았습니다. 아반떼와 K5로 하는 이유는 이제 전국에 등록되고 그리고 이용되는 차량의 빈도가 아반떼와 K5가 가장 많으며 이 두 가지 차량으로 창업하였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고 운영이 타 차량에 비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비용의 경우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약 2,200만 원, 그리고 K5의 경우는 2,500만 원 기준이 산정됩니다. 각 차종당 5대씩, 즉 10대 세팅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10% 금액이 부가세 환급급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의 형태로 하게 되면 부가세의 경우 보통 본사에서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개설할 경우 초기에 렌터카는 이렇다 할 큰 사무실이 보통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량도 보통 예약을 하게 되면 워크인 고객 그리고 이제 배달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차량도 배반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형 오피스, 즉 이제 공유형 사무실, 소호 사무실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고 있고요. 공유형 오피스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의 예약소에서도 공유형 오피스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 36만 원부터 서울 기준은 연에 50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이제 지점 등기 비용은 법무사 진행 비용 60만 원 가량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재료비 개념의 지출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렌터카를 창업하셔도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시는 비용이 있습니다. 월 고정 지출 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할부비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출비라서 나중에는 이제 제외해도 되는 한시적으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보셨을 때 자동차 보험, 그리고 말씀드린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이제 세무사 기장료,
차량 관제 및 제어를 위한 차량 단말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나중에 도난이 되었을 수도 있고 차량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동 차단이나 위치를 한 번에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PS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는 뭐 주차비, 그리고 차고지는 아까 대당 이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사용료.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하셨을 때 메이커사의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셨을 때 브랜드 사용료는 이제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타 관리 사항인 뭐 세차 및 엔진 오일 교환 등 차량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대로 보시면 지금 약간 숫자가 많아서 보시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로 보시면 넉넉 잡아서 대략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약 45만 원 가량의 고정 관리비 지출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차량 10대 세팅으로 했을 때 월 고정 지출이 450만 원 가량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월 예상 매출은 단기 렌터카, 뭐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단기 렌터카 시장이 요즘 많이 발달이 돼서 단기 렌터카 가격 보기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면 뭐 거기에는 단기 렌트카, 월 렌트카에 대해서 등록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렌터카 매출로 보았을 때 경우 저희는 대당 평균 매출을 단기 렌터카의 경우 월에 1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산정하였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로 봤을 때 5대는 월에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월렌트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월에 75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고 K5의 경우 85만 원, 90만 원 선을 받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초기에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께서 들어주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금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에 75만 원 선으로 가정하였을 때 5대, 나머지 5대, 즉 37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10대로 총 975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서 실 매출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사실 보시면 투자금 대비 적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버는 것에 비해 거의 절반인 고정비 지출이 나가니까요. 월 예상 수익이 적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매출을 적게 생각하시는 데 있어 그렇지만 왜 이 매출을 얻으면서도 왜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렌터카 창업을 하시는지 이제 5개월 후의 매출 분석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기간별 예상 수익 분석에 실제로 5개월 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매출이 괜찮아서 차량을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세대를 더 추가 구매한다고 하였을 때 이 추후의 세대는 할부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할부를 세대 진행하였을 때 총 비용의 경우 현금이 기존에서 차이가 나지 않게 들어갑니다. 일부는 30% 초기 비용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가세 환급은 동일하게 10%입니다. 월 고정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그리고 세대분 할부 상환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아시다시피 옆에 보시면 잔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 처음 보는 개념의 매출 구조고 숫자가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복잡하시겠지만 단순히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중형 중형 기준으로 대당 월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수익이 차량 한 대당 발생하고 있고요. 대달 지출 비용은 대당 지출 비용은 할부 비용까지 뭐 보수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예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해가 되기 쉽게 말씀을 조금 더 변경해서 드려볼게요. 일단은 K5 기준으로 2,5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해서 대당 매월 보수적으로 120만 원에서 뭐 150만 원이 아닌 그냥 매출 대당 이 차 한 대는 100만 원이야. 이렇게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을 하게 되고 2년이면은 2,400에서 2,500 보수적으로 물론 잡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차량 금액은 다 2년 만에 다 뽑는 구조예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보험 그리고 관리비밖에 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마진율이라고 하죠.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500만 원 가량의 차를 구매해서 렌터카 적정 운영 기간이 일단은 보통 렌터카가 이제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신차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보았을 때 5년의 K5 차량 기준을 월에 100만 원 그렇게 되면 아까는 연 단위로 계산해 드렸지만 5년으로 하게 됐을 땐 6천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지출 비용 명목으로 절반인 3천만 원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3천만 원의 순수익이 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초기 창업 10대를 시작하게 되면 3억이 순수익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매출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잔가, 즉 옆에 보시는 자산 가치가 추가되게 됩니다. 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표에서는 36개월, 그러니까 5개월, 36개월, 60개월로 나눴는데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라서 36개월을 건너뛰고 60개월, 즉 5년이 되었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개월 후로 보았을 때 가정한 지표이고요. 차량은 이제 뭐 하시면서 업력이 쌓아지시고 운영의 노하우가 쌓이시면서 차량은 40대로 증차가 되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보통 렌터카는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차량은 할부인 상태입니다. 40대일 때 할부 차량을 포함한 총 비용은 3억 6천만 원 가량이고 고정 지출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10세대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추가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기에 현업에서 차량이 10대까지는 한 명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한 명당 10대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건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인건비 품목을 첨가하였고요. 이제 매출의 경우에는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서 뭐 2.0, 뭐 1.6 이런 아반떼 K5 차량뿐만이 아니라 큰 뭐 고배기량인 차량을 또 구매하게 되고 뭐 저희는 지금 그랜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랜저 2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존 단기 렌트나 월 렌트가 아닌 보험 대차의 수익 경로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차라고 말하는 사고 대차는 잘 아시겠지만 고객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보험사의 대금을 지불받아서 대차를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0cc 기준 하루 단가는 보험사에 청구되는 비용은 약 하루에 9만 원 정도 되고요. 3.0, 그러니까 3000cc 기준 배기량은 20만 원 이상 선으로 매출이 추가돼서 이렇게 되면은 차량을 늘리고 조금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면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표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면 매출은 총 4천만 원 가량이 되고 거기에 보시면 순수익은 97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에 비해 매출이 적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터카 차량은 곧 자산인 잔가가 존재하고 남게 되는데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렌터카는 차량이 자산입니다. 즉 매출 이외에도 차량당 잔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5년 후 차량의 법정 최소 잔가는 정해져 있는 건 신차 구매 비용의 30%로 측정이 보통 되고 있고요. 뭐 SK 엔카나 기타 중고 사이트를 보셨을 때 5년 후의 금액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새는 더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이 금액 자산 가치보다는 더 높으실 거예요. 네, 잘 아시겠다. 반도체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신차가 출고가 많이 안 되기 때문이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매출 이외에도 이제 장가까지 남는 셈이라서 그래서 렌터카 사업이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0개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60개월 후에 40대 차량의 잔가의 자산 가치는 약 5억 5천만 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중형 중형 차량으로만 저희가 이제 가정화했을 때의 경우라서 추후에 뭐 대형 및 승합 그리고 수입 차량까지 구성하였을 때는 투자금 대비 회수율이 훨씬 더 빠르실 수도 있으세요. 그만큼 매출이 훨씬 더 관리비는 같은데 매출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보험비나 이런 거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거나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수익 구조 내용은 변동사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실 시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자료를 좀 저희도 공급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표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매출 감소 현황표냐, 렌터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감소 폭은 53.1%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았을 때 코로나 때도 환경을 타지 않고 지금 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반도체 수급의 문제로 신차량이 나오지 않고 중고차가량은 이제 그에 비례해서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렌터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성장 추세의 렌터카 사업이 괜찮다고 보여질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감소 현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 매출 파이는 사실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이제 통계청 자료의 업종별 매출 감소 현황을 보았을 때 코로나 시국 소자본 창업의 가맹 점수 증가로 나눠먹기가 조금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 파이는 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 편의점이나 음식점, 치킨, 카페가 보통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의아하실 거예요. 물론 매출이 감소되어 있는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문 수는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냐? 수고하세요.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달앱과 같은 기타 지출이 많은 이유로 조금의 감소폭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 자료를 보면 코로나 시국에도 렌터카 시장은 성장하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사태로 오히려 호황을 누리면서 빠르게 성장이 되었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 수요가 국내 곳곳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강원도, 부산이 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는 뭐 맛집 여행이라든지 보상 여행 심리 등으로 인해서 초단기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지금 몰려 있고 핫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렌터카와 중장기 렌터카 모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적이 오히려 저희가 증가된 거를 지금 표에서 보시면 볼 수 있고요. 현재 렌터카 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차량 기준은 현재 100만 대까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 국산 렌터카 상위 5위 등록 대수는 옆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아 차량에 이제 카니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카니발 등록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현대 아반떼, 그랜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타 프랜차이즈 비교 분석본입니다. 보시면은 치킨 배달 매장 그리고 테이크아웃 작은 커피 매장으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이 정도의 지출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타 프랜차이즈 비교 분석에서 실상 저희 이제 그 렌터카 사업에 대해서도 넣어봤어요. 1층 매장으로 오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표고요. 실상 렌터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차량 구매 비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좀 천천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 비용을 제외하면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타 가맹점은 회수율이 낮을 수 있음과 반면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사업을 접으신다 하실 경우에도 차량을 판매하면 다시 회수율이 좋다는 점이 렌터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렌터카 창업의 경쟁력은 이제 시장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창업 비용은 말씀드린 차량 구매 비용뿐이고
공유 오피스로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매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익 창업 그 수익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렌터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을 즉각적으로 내시기 위해선 저희가 단기 렌트 영업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웨이 렌터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흐름에 따른 각종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통입니다. 그 수순을 보통 밟으시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카페도 그렇고 뭐 치킨집도 그렇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를 통해서 네, 오더를 수주받고 공급받는 시스템이라고 똑같이 렌터카도 예약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배달 플랫폼에 비해서 렌터카 시장의 수수료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의 카드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약 한 10%에서 13%, 15%까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소셜 홍보라고 해서 그 차량이 예약이 되어야 수익성 확보가 되는데 사실 평일에도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차량이 당연히 다 나가겠죠. 근데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좀 렌트카가 이제 예약이 원활히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새 이제 SNS나 이런 영업 채널망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랫폼 이외에도 이제 소셜 홍보나 소셜 홍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월렌트, 뭐 강남 월 렌트카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저희 자사의 상품도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업체의 상품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소셜을 통한 영업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겠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고 이런 거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본사 측에서의 마케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점별로 그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 렌터카 하시려는 본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 렌터카와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사고 대차라고 하죠. 보험 대차라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차량 사고 시의 수리 기간 동안에 상대방 보험사의 대여료를 지불받아서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cc 국산차 기준으로 사고 대차는 하루 단가가 약 9만 원가량 보험사에 따라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대차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고 대차 플랫폼은 이제 보험사랑 협약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 대다수라서 수수료가 높아서 치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보험 대차 수요를 위한 영업 방법에 대해 내용을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수입차 전시장은 오프라인 영업을 통한 DB 확보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산차 전시장 영업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대차는 일반 영업사원분처럼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보험대차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차량 관리나 뭐 사고 수리를 위한 공업사, 입고 후에 차량이 고객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 고객들에게 필요한 고객에게 맞춤 차량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공업사의 영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광택샵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다루는 전반적인 모든 곳에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채널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대처 또한 뭐 소셜 홍보나 홍보물을 영업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월렌트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렌트는 요새 조금 좋은 말로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구독 서비스는 여러 대기업에서도 뭐 소카나 이렇게 쉐어링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월렌트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 요금처럼 월 결제를 하고 월마다 이용하는 중고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법인 또는 개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차종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월렌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 기업에서 차량의 출고가 되게 되면 렌트카 번호를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차량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신차 장기 차량은 아닙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라 신차 장기는 연마다 계약을 해지가 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관공서에서는 신차 장기보다는 일반 중소 렌터카 월렌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법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오프라인 영업 또는 구독 서비스 영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월 단위 렌트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중장기 형식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닌 월렌트 상품 등록으로 단기와 월렌트를 한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소셜 홍보도 함께 진행되면 물론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이외에도 사실 본사 마케팅을 통한 영업 채널 확보가 중요하죠. 네,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는 것보다는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및 안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FAQ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일반인 창업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이 현재는 다 모두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들이 질문을 할 법한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자료를 넣었고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무경험자도 이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답변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의 체계적인 및 매장 차량 운영 전반의 매뉴얼을 교육을 이수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각 브랜드의 본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고요. 가맹 창업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매뉴얼 교육이 실시가 되고 차량 매출 발생을 위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음식점에는 보통 체인 음식점은 슈퍼바이저 역할이 중요하고 담당이 있죠. 그런 역할을 렌터카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물론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렌터카는 지금 당연히 지금 들으시는 걸로는 어려우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전담 교육을 받으시면은 한 1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면 충분히 렌터카를 바로 지금 진행을 하셔도 된다고 네, 저희는 그렇게 무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교육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가맹 계약 후에 매장 오픈까지는 이제 사무실 임대 및 차량 출고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본사를 통한 가맹을 계약 후 오픈까지 하셨을 때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여느 프랜차이즈처럼 이제 뭐 본사 교육이 들어가겠고요.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지점 등기, 차고지 확보, 인허가 관련 제반 법규사항 처리 등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수익률은 제가 앞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봤는데 이게 사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지점의 대표님의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부산이나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만 보면 뭐 월렌트 이런 거는 상당히 비싸요. 왜냐면은 단기 렌터카 시장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렌트를 한 달에 80만 원 주고 내보내면 한 달에 8만 원 받는 차를 30일 나가면 240만 원인데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오픈하시는 대표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과정에 있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맹점 오픈 후에 보통 프랜차이즈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사의 정기적인 프로모션 개발,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느 음식점처럼 홍보물 제공을 해드리고
마케팅, 이벤트 진행 및 가맹점 관리와 매출 향상을 위한 전담 담당자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출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렌터카 업체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아보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 추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자체적으로 프로모션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거는 뭐 똑같을 거예요. 본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저희 렌터카 강남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사례를 넣었는데요. 그 창업경영신문 오병록 대표님께서도 저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게 일단은 오늘은 렌터카에 대한 교육이니 브랜드의 홍보성이나 이런 문구나 안내는 어느 정도 배제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 실제 그 사례를 말씀드려야 돼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의 뭐 불특정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보여지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서 브랜드 노출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 성공에 대해서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매력적인 가맹 구조가 한 가맹점주분이 다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렌터카뿐만이 아니라 기타 뭐 스크린 골프도 그렇고 뭐 음식점, 배달 음식점도 그렇고 다른 창업 아이템과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사례에서도 보시면 웨이렌터카 강남점을 네,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세요. 이 대표님은 지금 다점포로 강남점을 비롯해서 판교점, 신도림점, 그리고 경기 광주에는 지금 사옥을 현재 공사 중이시고요. 그 조금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 강남점의 사무실 외형을 보시면 유련동에 이제 그 중고차 매매단지에 이분은 강남점에 사무실을 오픈을 하신 상태고요. 왼쪽이 이제 렌터카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반 뭐 렌터카 대기업 렌터카와 인테리어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질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스팀 카워시라 그래서 이거는 세차장까지 접목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저희도 그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서 한번 가맹 상담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모델도 있다는 점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을 비롯해서 판교, 신도림, 경기, 광주까지 오픈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홍보를 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려야 가장 정확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내용을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은 이제 기존의 타 렌터카 법인 본점을 운영 중이세요. 그 말씀은 이제 다른 렌터카 본점, 그러니까 대형 법인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웨이를 오픈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요거는 저희 홍보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렌터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맹점 전상과 같이 이제 ERP가 접목이 됩니다. 차량 관제와 더불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렌터카는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장 오픈도 가능하시고 공유 오피스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약소 형태의 지점, 예약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정식적으로 발급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실 수도 있고요. 추가 점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렌터카 9년 차인 대표님의 지금 내용을 한번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차량, 자산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으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마지막에 문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현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께서도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즉 자기 본인의
자산이 들어가는 그 잔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또한 한 대 한 대 이 대표님도 지금 창업 희망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한 대 한 대 이제 지점 형태로 힘들게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직접 발로 다 뛰시고. 이래서 지금은 뭐 차량 가동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대를 보유하고 계시면 거의 198대 정도는 계속해서 98% 이상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일단은 끝으로 그냥 저희 이제 Q&A 전에 간략하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렌터카 특성상 차량을 모르는 사람도 SK나 롯데와 같은 렌터카량을 이용했다고 하면 모두가 알지만 뭐 성일 렌터카 뭐 또는 그냥 가칭 빠른 렌터카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면 뭐 동네 단골 고객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처럼 저희는 전자인 모두가 아는 렌터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오늘 교육을 준비한 웨이 렌터카입니다. 일단 준비된 교육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약속을 드린 것처럼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똑같이 같이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익성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좀 다른 패턴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 네, 또 맞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적이지 않아서 조금 의아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나서 운영 중인 예약 문의가 왔는데 현재 나에게는 해당 차가 없다면 다른 지점의 차량을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만약 10대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는 차량에 대한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럴 때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 또는 본사 차량을 내보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셨거든요. 이성관 네, 팀장님. 네.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렌터카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 기름의 11% 정도만 납부하시면, 이제 해당 차량이 타 지점에서 나갔어도 그 매출은 이제 대표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출고함에 있어 요새 신차가 많이 지연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본점에 있으면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점에서 운용 중인 차량을 이제 산납금이라고 하죠. 월에 어느 정도의 산납금 형식을 내는 조건으로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 가져와서 그 차량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차량이 나오지 않아도 실제로는 그 차량을 통해서 수익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네네. 드릴게요. 제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의 측면에서는 매출이 똑같도 그럼요. 그 이익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서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 K5 차량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월에 뭐 80만 원, 아니 뭐 9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거기서도 일반 타 업체에서도 K5가 월에 나가면 90만 원인데, 일단은 저 본인은 차가 없고, 그 차가 이제 뭐 예약이 들어와서 그 차가 나가야 되게 되든, 아니면 차가 없기 때문에 당장 더 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생성되어 있는 단가는 90만 원은 일반 고객님들한테 나가 있는 금액이라, 이거는 제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 지금 대표님, 오세경 대표님하고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렌터카에 대해서 영업력이 없었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뭐 좋아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건실한 이제 법인이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차량을 출고하고 무턱대고 50대를 일단 딱 출고 저희는 본점을 이제 15억 가량을 들어서 냈었는데 지점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50대가 차 눈앞에 있는데 썬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차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플랫폼도 없었을 뿐더러 차량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타 업체에 이제 운영을 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LF 소나타 기준에 월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렌트료가 측정이 되었다면 저희는 산학금 형식으로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가량 그 해당 업체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선 저희가 이제 다 취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예를 들어 8, 90만 원 매출이 있으면 그중에 한 50만 원이니까 일종의 네네. 도매 가격으로 따지면 한번 60% 정도 아, 그렇죠. 네, 도매가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정리하면 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맞습니다. 렌터카 시장에서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차가 없어도 일단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네네.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초기 창업 시 꼭 10대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두세 대로만 시작할 수는 없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아, 네. 당연히 일단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가 나오고요. 차량을 한 대 이상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를 통해서 차량을 출고하는데 한 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차량이 한 대부터 지점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고 근데 저희가 10대로 가정해서 말씀드린 건 한 대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부족하겠죠. 왜냐하면은 그에 따른 지출도 있을 것이고 더 재밌게 조금 내용을 접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수를 10대로 산정했는데 한 대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수익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안내 그러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이 렌터카의 소위 지점은 음, 한 대로도 네. 낼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아니, 모든 지점이 가능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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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현재 뭐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부업 개념으로 창업하시기에는 말씀하신 뭐 한두 대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네. 부업의 개념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10대를 한꺼번에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네, 상황들을 보면서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맞습니다. 이성관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차량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를 네네. 들면 투자를 했다가도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뭐 차를 네, 팔아서라도 그렇죠. 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처음부터 10대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예를 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네,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렌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할부로 해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0대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는 뭐 2억 5천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2억 5천 3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 돈, 그 차량을 10대를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상당 부분을 할부로 만약에 사게 되면 네. 초기 투자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은 줄어드실 수는 있는데요. 네네. 보통 본점에 속해 있는 지점이 차량을 출고하려면 네. 본점의 여신의 상태를 통해서 지점에서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는데 본점 예야 지점은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 순번이 정해져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내가 10대로 그래 일단은 영업력은 있으니까 할부로 시작해야지 하셔도 본점에서의 여신이 뒷받아 쳐주지 않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할부 구매보다는 초기 비용이 들어도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현금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정다현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그 전에 질문이지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면 저희 지점의 사례의 경우로 말씀드릴 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동차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도요타 영업사원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뭐 오더가 굉장히 많고 이미 이용하는 렌터카 업체가 있었는데 실제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 대차도 그 일반 고객들이 그 영업사원분한테 연락이 오면 본인의 차량에 나가면 그냥 부업 개념으로 차가 알아서 돌기 때문에 매출이 더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가 더 올라온 게 뭐냐면 아까 그냥 질문을 해주신 분의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한두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차량 대여나 픽업 관련해서 플랫폼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이 네. 한 대를 실제로 이제 그 한 대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한 대라고 하니까 너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근데 들면 부업 개념으로는 네, 네. 두세 대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네네. 그거를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잠시만요. 자, 질문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 네네네. 사실 이게 그 플랫폼의 지원은 그 플랫폼에 등록을 함으로써 고객의 성향에 따라 차량이 예약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차량이 선택됨에 있어서의 문제라 지원이라고까지 할 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대여나 픽업 관련해서 플랫폼에서의 지원. 그러니까 결국 차량 관리는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차량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쵸. 뭐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렌터카는 좀 많이 움직여야 좀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네, 네, 네. 뭐 한 그러니까 아마 대여도 네,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차를 예를 들면 배정해 줘야 되는데 그쵸. 혹시 그런 과정에서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건 네, 일단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본사마다 성향이 달라서 일단은 네. 저희 그냥 브랜드로 네, 네. 말씀드리면 웨이렌터카의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자체 앱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자체 앱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모아나 요새 보시면은 카카오 T 통해서도 렌터카를 부름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웨이 렌터카의 자사에 가맹을 해주시는 가맹점주 분들에 한해서 웨이 앱을 그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그 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타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 앱 개발 자체가 뭐 초기 투자 비용이 2억 이상이 지출이 되고 유지 보수 금액도 많이 상당해서 사실 앱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일반 렌터카 업체는. 그보다 지금 네, 질문 내용이 네, 지금 다시 써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 아, 고객이 차를 어디로 네, 가져다 달라면 네. 가져다 주는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뭐 사실 가능은 한데 일단은 네, 준비 과정은 본인께서 필요하시고 네, 쉽게 아시는 대리운전이나 탁송 기사님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저희 ERP를 통해서 비대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꽤 많네요.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차량가액 이외에 다른 세금이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네. 차량 세금을 어, 내는데, 네. 이게 차량에 대한 세금이 아까 비용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네. 그건 뭐,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음, 다시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세금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년마다 세금을 내는데, 아무래도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해요. 네, 자동차세는 뭐, 한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1년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1년에 사면은 그 등록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자동차세. 예. 네네네네. 영업용이라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면세 네. 혜택을 받습니다. 는 저는 지금 웨이렌터카 대표 오세경이고요.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까 전에 뭐 이성광 영업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카플레 플랫폼을 창업을 같이 했고요.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웨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뭐 여기서 저를 또 뵈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다른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서 어, 보통 이제 물론 프랜차이즈, 공식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점을 내면, 뭐 상권을 준다든지 어떤 지역을 준다든지 할당되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웨이 네, 렌터카의 기준으로 만약에 네, 지점을 낸다면 어떤 기준으로 상권이나 지역을 할당해 주시는지 그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까 위쪽에 질문 주신 분 중에 네, 혹시 배차가 있는 경우 저희가 직접 가져다 줘야 되는지, 그 네, 네, 네. 다음에 뭐 다른 지역으로 뭐 배차를 가실 수도 있고 고객이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렌트카는 특정 상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고객이 요즘에는 플랫폼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위치 뭐 렌터카만 검색해 보더라도 그 지역의 렌터카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뜰 텐데
적어도 저희가 지역의 할당을 좀 해서 뭐 구애받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그 웨이 렌터카 지점이 하나가 들어갔다. 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해서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방에 뭐 저희 지금 광주 지점이 광주는 크게 4개의 구로 되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한 구에 하나 정도만 들어가게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에 앱 서비스가 보통 보면 이제 맵으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요. 요즘에 보면 많은 플랫폼들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맵에 많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뭐 당연스럽게도 그 지점 간에 그 할당되어 있는 거리가 딱히 설정을 해놓진 않아요. 어떤 렌트카든 간에 내가 돈이 되고 뭐 금액이 맞고 이 차가 노느니 나는 멀리라도 가서 배차를 하겠다. 뭐 서울인데 뭐 대전이나 부산은 그렇게 가진 않겠죠. 근데 뭐 강남에 계신 분이 경기도 성남에 배차를 가실 수도 있고 성남에 계신 분이 강남으로 배차를 오실 수도 있고요. 그때 도로 교통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거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권이나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만 웨이 렌터카 브랜드 저희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네, 저희가 그 창업을 해드리고요. 네, 같은 지역에 동일 지역에 그 원하실 때는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질문 하나가 신차 네, 장기 렌트는 오늘 설명을 안 했는데 다른 네, 진입 장벽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신차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아마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신차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본사 직영이고요. 지점 사업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드린 거고요.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차 장기 렌트카 뭐 수익이 적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차 장기 렌트카는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적죠. 금융상품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는 근데 그거가 대신 차로서 나간다라는 금융상품의 개념인 거고요. 음, 어,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차 장기 렌터카는 렌터카라는 개념보다도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창업을 원하는 그런 모양과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아예 분야가 다른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번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소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매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예, 소카 같은 게 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네, 것과 경쟁에 있어서 네.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도 이 웨이 렌터카를 창업을 하면서 그 투자를 저희 휴맥스 모빌리티 측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저희 그 사업성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이 그런 쪽과 차별성이 있느냐에 대한 건이었는데, 사실 소카와 저희가 그 하고자 하는 렌터카의 방향은 조금 달라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지역에 그 1시간, 적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뭐 똑같이 한 달, 2달도 가능하지만 어느 지역에 원하는 장소에 고객이 그 찾아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거나 하는 그런 거점 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렌터카가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다져진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더가 들어오면 그대로 렌트를 보내준다. 지역 단위의 렌터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소카의 쉐어링 개념과 최소 단위는 저희는 몇 시간 이런 거는 없거든요. 일반 단기 렌트카들은. 2시간이 나가든 하루가 나가든 금액은 똑같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렌터카는 그런 방향이고요. 음, 근데 소카 말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휴맥스 모빌리티 여러 가지 모빌리티 시장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웨이라는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그런 플랫폼들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의도가 더 크거든요. 카카오나 소카나 아니면 그 카플렛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케팅이나 우리 그런 배달의 민족처럼 중개 플랫폼을 쭉 만들면서 어차피 공급업체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공급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다양한 렌트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렌트카들을 우리 웨이라는 브랜드로 저희는 통일을 시키고 통일화된 서비스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가더라도 이 오프라인 렌터카는 정말 좋은 렌터카다라는 인지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희는 공급업체로서 좀 더 유리한 그 성장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도 지점을 더 내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는 좀 불가합니다. 제주도는 그 렌터카 총량 그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100대만 렌터카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렌터카 50대가 빠져야 새로운 렌터카 50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여기 와주신 분 중에 뭐 제주도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렌터카는 창업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모든 내륙에 있는 렌트카들은 제주도에 진출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만약에 제주도에 진출을 원하신다면 제주도에 있는 법인 렌터카를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렌터카를 간판을 아예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네.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질문 그 소카와의 경쟁하고도 연결된 문제일 것 같은데 대부분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렌터카 사업에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차를 예를 들면 10대를 투자해서 시작을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느냐,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 아까 뭐 가동률 말씀하셨는데 10대 중에 예를 들면 60, 70%라도 가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제가 커리어를 잠깐 말씀드릴 때 카플렛이라는 그 브랜드를 창업을 하면서 네. 그 카플렛 직영점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처럼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개의 지점을 오픈을 했고요. 네. 지금 하는 사업의 약간 전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6개 창업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던 그 사장님이 2분이 계셨는데요. 그 2분 중에 한 분은 건강 악화로 일단 그만두셨고 한 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차량도 한 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2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제가 그리고 초반에 그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뭐 무인 창업이나 뭐 이런 쉽게 좀 하는 창업들 돈을 넣고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렌터카는 솔직히 한 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영업을 많이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렌트카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 한 대를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한 대를 쉬지 않게 항상 제 주변에부터 계속 영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그 살아남는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본사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렌터카 그 중소 렌트카들도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아까 그리고 질문 중에 뭐 오더 공유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본사에서 분명히 업력이 많은 지점도 있을 거고 뭐 적은 지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 그분들 10대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5대만 있을 경우도 있는데 오더가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결국엔 넘쳐요. 넘쳐서 그런 분들까지 결국 지점들끼리 다 나눠 가져가시고 넘쳐나는 것들은 다 친한 지점 사장님한테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교육기간이 한 2주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2주의 교육기간, 뭐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기간을 마치신다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영업하시고 주변에 알리신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무경험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6년 차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차량이 본사 차량 한 70대 정도 되고요. 지점 차량까지 하면 200대 정도 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또 올라온 게 있는데 뭐냐면 차량 검사나 뭐 정비 등 차량 관리 부분에 대한 본점 지원도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본점 지원이 있고요. 이것도 그 본사마다 많이 다른데 저희로 예를 들자면 저희는 케어 서비스가 일단 있어요. 지점마다 법정 검사, 차량 정기 검사, 뭐 작게는 뭐 와이퍼 교체, 엔진 오일 교체까지 뭐 작은 세차까지 저희가 그 통용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 사장님들이 뭐 바쁘시거나 못 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지점을 내신다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런 대행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고 세차 대행 업체, 정비 대행 업체, 검사 대행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뭐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싸겠죠. 대행 업체를 쓰는 것보다. 근데 저희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네, 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부터 질문을 올려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계시는 곳이 군부대 지역과 대학교가 많은 지역이라서 젊은 층이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전 연령 렌트는 없어진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까 아마 그 보험료 관련된 것 같은데 일세 뭐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전 연령 렌트카는 없어지진 않았고요. 다만 그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 사업자분들 중에 대부분 이 전 연령 렌트카를 선택하시는 사장님들은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고 대신 대여료가 좀 비싸고요. 사고가 났을 시에 손님한테 그 부과되거나 가중되는 그 손님 부담금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연령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연령을 정말 꼭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전연령만을 하고 있는 그런 렌터카 그 중소 브랜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저희는 전연령 렌트카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방침에서도 그렇고 지향하는 편입니다. 서로 안 좋거든요. 고객도 안 좋고 저희도 안 좋고요. 그럼 대표님, 오늘 지금 네. 웨이 렌터카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지만, 네. 다른 렌터카 회사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많다라고 봐도 되나요? 네. 이제는 좀 많아진 편이에요. 왜냐면 음, 아까 그 불법 지입 형태로 하는 분들이 정말 예전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네, 내가 네, 아는 형이 렌트카를 하고 내가 아는 선배가 렌트카를 하고 그럼 제가 거기다가 돈만 넣어놓고 아니면은 활부만 끊어놓고 활부비 40만 원 내고 차는 100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 지인에서 또 지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 회계적인 그런 폭탄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네. 렌트카 불법 지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지 않고 제가 직접 가져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현금 유도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세파라치나 이런 분들한테 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암암리에 아직까지 많이 아니요, 그걸 하고는 계시. 떠나서 지금 웨이 렌터카처럼 공식적으로 지점을 내주는 방식으로도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 불법적인 많이 것까지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아, 많이 네,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렌터카를 창업하고 하고 싶으시다면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그 중소 렌터카 브랜드들마다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웨이 네, 렌터카가 그런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런 네, 점들은 우리니까 가능하다 또는 우리를 믿어주면 좋겠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단 저희는 그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대기업의 지원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중소 렌트카들이 이런 지점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지점 사업을 하면서 법인 본사가 생길 수 있는 수익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딱 오로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런 지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는 자체 웨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처럼 손님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연계 플랫폼인데 그런 플랫폼도 저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그 나라 그 시청이나 뭐 군청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 차량 대여 사업 같은 쉐어링 사업을 그 공급 업체를 저희 웨이로 주기로 저희가 협약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웨이 브랜드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앱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없는 그런 공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또 통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저희가 36개의 지점이 지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쳐보기만 해도 전국에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일반 뭐 렌트카보다는 확실히 네임 밸류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공통 마케팅을 통한 혜택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다른 렌트카랑 거의 비슷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많고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요. 그, 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을 다 듣고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1대1 상담을 하고 나서도 막상 시작하려면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 네. 교육을 일단 받고 네.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네.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 경기 쪽에 네. 그 지점 및 예약소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서 네. 체험을 해보시고 싶거나 이걸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를 통해서 그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차량 그 관제 시스템인 ERP 시스템도 써보실 수가 있고 원하실 때는 그런 교육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드릴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종의 원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네,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뭐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제공이 되는데 뭐 지금 대표님께서 하기 전에 좀 뭐 두렵거나 걱정이 되신 분들을 한해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제공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본사가 없어지거나 네, 본사가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네, 그럴 위험성,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웨이 렌터카도 어쨌든 브랜드를 걸고 하는 회사이니까 그럴 네, 위험성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없다고 모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사업은 네, 네, 그런 위험성이 전부 다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에 그런 자료들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자동차라는 현물이 남기 때문에 사실 본사가 없어지고 본사가 망하고 다른 지점이 뭐 망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사업자를 전부 다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음, 다른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또 갈아타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렌트카를 가지고 있으시면 저희 웨이라는 브랜드가 안 됐을 때 뭐 A라는 다른 법인 렌트카로 그 명의 이전만 시키면 명의 이전 비용은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등록 비용이 4%예요. 등록세, 취득세 그 원래 신차를 사게 되면 7%잖아요. 렌트카는 4%니까 가치에. 그래서 중고차 가치의 4%만 내시면 다른 법인으로도 또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사가 망했다고 해서 크게 리스크를 가져갈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는데 네. 답을 그렇게 주시니까 네, 제가 좀 네, 그런 경우가 가볍습니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렌터카 법인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렌터카를 정말 하시고 싶으신데, 동네에 뭐, 내가 알고 계신 지인분이 렌터카를 하고 계신데, 뭐, 그분의 그 여신 상태도 보셔야 되고요. 그분의 차량이 대출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뭐, 아니면
여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실히 그런 것들이 비교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점차 이제 마무리를 좀 해나갈 것 같은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렌터카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딘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오늘 취지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많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강의 자료 아까 메일 그 강의 자료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그거는 저희가 창업경영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 드리고요. 네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네.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를 웨이렌터카 지점 차량으로 활용도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아,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차량으로 렌트카를 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렌트카를 하시려면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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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렌터카로 차량을 뽑았던 차량만 렌터카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음. 만약에 렌터카로 신차를 뽑지 않았던 그런 차량으로는 렌터카로 전향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제 차를 제가 풀로 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 네, 차를 소위 렌터카 지점을 하고 제가 그 네, 차를 주로 쓰면서 필요할 네, 때 빌려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아주 저희가 표방하는 네.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 네. 아까 그 한 대로도 이렇게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부업 형태로 하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네. 그 등기 설립 비용 60만 원을 그 지출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소 사무실 1년에 50만 원짜리 지출하시면 100만 원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100만 원 지출을 하시고 3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부가세 환급 받으셔서 2,700만 원에 구매를 하신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평일에 출퇴근할 때만 쓰고 주말에는 내가 이거 웨이 렌트카에 매물에 등록시켜서 렌트를 빌려주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든 해서 일주일에 나는 30만 원 벌겠다. 아니면 혹은 20만 원만 벌어도 된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표님이 사시는 거고 주말에는 렌트를 내보내서 저의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만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분은 네. 세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음,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어차피 차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타시고 주말에는 쉬시거든요. 그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출퇴근을 쓰시고요. 주말에 그냥 이 차를 내가 어차피 사야 되는 거 일주일에 20만 원, 3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시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보면 차량을 좀 더 싸게 사고 내가 좀 쉐어링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쓰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러네요. 질문 중에 네. 그 중고차를 웨이렌터카 지점으로 차량 활용 하냐고 질문하신 분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네. 신차를 사는데 1년 미만 차는 렌터카로 전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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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변까지 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저희가 상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려서 상담 네. 창구를 만들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 저는 사실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찌 보면 내 차를 사고는 싶은데 풀로 가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이런 방법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음, 상품을 저희가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반대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저희도 이렇게 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연락하는 방법이나 상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웨이렌터카와 1대1 상담을 원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질문들이 다 끝난 거 혹시라도
한두 개 질문만 더 받을 수, 시간도 지금 뭐 거의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고, 한두 개 질문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리시고, 아니면 일단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또 좋겠습니다. 네, 대충 뭐 질문이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그 저희 렌터카를 정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계를 거쳐서 창업을 하시면 정말 좋고요. 좀 두렵거나 다른 사업과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렌터카는 한 대, 두 대도 이렇게 부업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로로 유입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만 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점을 법인이 할 수 있나요? 지점 사업. 지점 사업자로 내셔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점을 법인이 할 수 있냐고요. 주식회사로 지점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지점 사업자로 내셔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점 사업자가 법인 형태일 수는 없냐고요. 지점 사업자가 법인 형태?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인지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는. 예를 들면 웨이 네. 렌터카에 예를 들면 강남점인데 그 네. 강남점이 법인일 수는 없냔 말이에요. 그 강남 지점도 웨이 법인에 속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법인이죠. 법인 지점. 법인의 지점이니까.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공동 창업 형태가 가능한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점을 낼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이미 중고차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6년 미만의 기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명의 변경을 통해서 렌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명의 변경 말씀하신 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렌터카를 대신 던 차가 6년 이내면 명의 변경을 통해서 그 지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아까 60 몇 명까지 계셨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47명 저 포함해서 남아 있는 게 이만큼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간에 좀 진행상에는 좀 삐그덕거림이 있긴 했었고, 인터넷도 좀 이렇게 인터넷이 계속 안 좋다라, 접속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떠가지고 저도 긴장을 좀 했는데요.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아마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 적어도 렌터카 창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발표해주신 웨이 렌터카의 지금 오 대표님, 그다음에 아까 이선광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다음에 오늘 교육과 관련해서 1:1 상담이나 또 웨이 렌터카 창업과 관련된 문의 또는 상담은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려서 상담 창구를 바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렌터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